네, 어제 제주에서 4.3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여야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추념식에 불참을 했고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논란의 불을 다시 지폈는데,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도 했죠. 자, 관련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연결해서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어제 제주는 잘 다녀오셨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불참을 두고 참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을 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이게 적절한지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마디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거고요. 지난해 가서는 뭐 아픔을 보듬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이 안 가는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가기 싫어한다고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뭐 불편하겠죠. 올해 제가 제주 가보니까 예년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분위기상 그런지 4.3 영령들을 욕보이는 4.3을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프랭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극단체들. 그것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민심이 흉흉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좋지 않습니다. 거의 뭐 국민의힘 아웃 이런 분위기예요. 뭐 그런 걸 감지하고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는데, 그런데 서문시장은 뭐 걸핏하면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구 뭐 야구장 가서 뭐 공 던지는 것도 뭐 그자지 뭐 나쁜 일은 아닐 텐데 지금 상황에서 공 던질 상황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한가해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역사 왜곡, 일본 교과서 문제, 뭐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 이게 지금 외교 전쟁에서 지금 참패 중인데, 저는 차라리 일본에 돌직구를 던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던질 게 아니라 일본에 던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본에 돌직구를 던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영혼 없는 목소리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당선인 신분의 윤석열 당선자가 했던 말, 좀 의미 없는 뭐 보듬고 어쩌고 하는 얘기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 있으면 제일 황당했던 것이 무슨 공약 발표하듯이 뭐 제주도를 인재가 찾게 하겠다, 뭐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그걸 보면서, 아니 지금 축사를 하는 장소와 조사를 하는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참 누가 이 메시지를 쓰는지 문장 수준도 좀 허접하지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한다. 대통령, 이게 뭐 대독이지만 대통령 메시지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나 했고요.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가장 숙연했던 장면 하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그 사회자님 혹시 41년생 이삼문 씨와 1953년생 박삼문 씨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41년생 이삼문 씨, 53년생 박삼문 씨,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41년생 이삼문 씨 가족이 4.3 때 희생됐어요. 일가족이. 그래서 이 7살짜리 이삼문 씨만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게 4.3 문제가 본격화된 거는 80년 요랑쟁 이후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빨갱이의 자식, 폭도의 자식 이래서 가족의 피해를 말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에 못 살고 전라도에 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박씨 성을 가진 거예요. 박씨 가문에 호적을 올리고. 아, 성까지 바꿨군요, 그러니까. 성까지 바꾸고 생년월일로 바꾼 겁니다. 12년 늦게 호적에 등재한 거예요.
근데 이제 60년이 지나서 보니까 희생자 명단에 본인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하. 일가족과 함께. 아, 그럼 이미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사망한 것으로 돼서 희생자 명단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가보니까 본인 이름이 이산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산문이다. 사실은 호적을 바꿔서 박산문으로 살고 있지만 아이고. 그래서 희생자 명단에 본인이 빠지고요. 근데 본인의 성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비극이네요, 비극 말 그대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 박산문 씨 아드님이 나오셔서 본인도 박 씨로 알고 살았는데 아버지에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고 본인도 이제 이 씨로 살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때 모든 관중들이 숙연해지고 울먹울먹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정부 여당 인사들이 폄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마저 질문드릴게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있잖아요. 네네.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 어제 기자롭게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 문제는 태영호 의원이 전당대회 관영인가요? 네. 4.3 유발의 장본인은 김일성이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제주도민들이 발끈하고 4.3을 아는 기억하는 분들이 이제 분노한 건데 네. 역사적 사실도 그렇지 않거니와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태영호 의원에게 그럼 묻고 싶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신봉한다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옳습니까? 본인은 그걸 다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방송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 되나요?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있잖아요. 돌덩이로 비유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매우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하고 이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제로 정부가 지금 삼권 분립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을 지금 거꾸로 되돌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역사도 거꾸리고 헌법도 거꾸로 되돌리고 무슨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봤어도 이게 거꾸로 타는 정부 귀뚜라미 정부인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설령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사과하고 설득하고 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뭐 돌덩이를 뭐 치운 것처럼 그러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돌덩이입니까? 알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특정 상품명을 거론하시면 방송 심의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 있잖아요.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했냐면 우리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자, 이 문제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님 있습니다. 권위자인데요. 이 분야에. 이분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이 오염수가 지하수와 섞여가지고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는 주장이고요. 이미 방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배들이 후쿠시마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평형수를 통해서 이미 방류가 되고 있다 이제 주장을 하셔요, 이분이. 어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화한 거 일본에서 정화한 것을 IAEA 이런 데 보낼 거라는 거예요, 원자력 기구에. 그러면 정화한 걸 보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 방류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 그 IAEA의 그 돈을 대는 것이 일본과 미국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고 마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일본에 주장하면 그걸 왜 방류합니까? 아까운 물을 일본에서 다 마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 문제 그 자체도 지금 상당한 쟁점거리지만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정책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다.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묵인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항의를 하는 게 맞죠. 그냥 앉아서 당하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구성해서 의원들이 지금 6일 일본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확정이 됐습니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윤석열 정부나 외교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이지만 어쨌든 국정 동반자로서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외교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도 좋은 거예요.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방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현안 두 가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어제 일제히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쌀 정상화법, 양곡관리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거기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어제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저항과 심판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재의결은 할 수 있지만 200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의결을 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국민이 반대하면 20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시리즈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못 봤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입만 열면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방송법도 직회부돼서 의결될 텐데 대통령이 또 거부하려면 거부하라죠 뭐. 근데 양곡관리법이나 만약에 방송법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이 뭔가 불가능하다면 다시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타협안을 도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논하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단 한 건이라도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정부 같습니다. 국민의 저항을 자꾸 유발하고 자극하는. 그래서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점만 강조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취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